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청와대 하명수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권력기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니 청와대가 제대로 수사하라고 하명한 게 뭐가 문제란 얘기입니까? 당연히 하명을 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게끔 해야죠. 그게 청와대의 역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쁜 정치, 꼼수 정치, 쓱 빠진 정치 싹 쓸어내버리는 아재TV 마산의 마산아재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모든 언론이 도배를 하고 있는 그 기사거리가 하나 있죠. 바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청와대 하명수사, 네, 이 건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두고 검찰 그리고 자유한국당 언론 할 것 없이 이 사건에 지금 청와대가 개입을 한 아주 권력형 그런 게이트 인양 부풀려서 지금 그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은 딱 세 가지만 보시면은 정확하게 그냥 답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 첫 번째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그 주변 인물들의 그런 측근 비리가 있었다는 게 한 가지 팩트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울산 고래고기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김기현 측근 비리 사건과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 이 검찰의 수사 형태와 그 안에 숨어 있는 검찰의 권력형 그런 비리를 제대로 한번 쳐다보면은 바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바로 답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김기현 전 시장 측근들의 비리입니다. 비리. 그 비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리 혐의가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우선 첫 번째가 불법 정치자금 모금입니다. 이거는 김기현 아내죠. 그러니까 처의 이종 사촌이 중간에 개입을 해서 어떤 기업에게 행정 절차적인 그런 편의를 봐주고, 이 기업이 그 기업 관계자들의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서 쪼개기로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김기현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금, 그러니까 불법 후원금을 준 겁니다. 그걸 김기현이가 받아 먹었거든요. 이 사건에서 아주 웃긴 그 코미디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하는데, 2017년 5월에 그러니까 이 사건 중간에서 다리를 놨던 김기현 처의 이종 사촌이 중간에서 자금 돈줄을 중간에서 다리를 놔서 김기현이한테 해줬는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보상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불법 자금을 제공한 기업의 그런 본사 앞에 가서 자해소동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되죠. 이렇게 불거진 이 사건을 2017년 10월에 울산경찰청에서 내사를 착수를 해서 2018년 7월에 정식 사건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회계장부라든지 이런 워낙 뚜렷한 증거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2018년 12월에 울산경찰청이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를 합니다. 이거는 워낙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어쩔 수 없이 빼박이죠. 이거는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법원에 기소를 해서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그런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김기현 동생의 30억 용역업체 계약 비리입니다. 이거는 김기현이 울산시장으로 재임할 때 김기현의 동생인 김삼현이가 그 지역에 울산 지역의 건설업자인 김흥태라는 사람과 그 당시에 울산의 아파트 공사 한참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 공사 신축 공사 사업의 그 시행권을 따주면은 김기현의 동생 김삼현에게 30억을 주겠노라는 그런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 계약은 김기현의 동생 김삼현이가 본인의 형인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을 뒷배로 신축 사업권, 그러니까 시행권을 받아주겠다라고 먼저 김흥태에게 접근을 해서 30억 계약을 체결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이게 계약 파기가 돼 버립니다. 그 파기된 그 원인이 알고 보니까 이 김기현의 형이 또 별도로 이 시행권을 두고 밀었던 업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업권은 김기현의 형이 밀었던 업체에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사업자 김흥태와 김기현 동생 김삼현이 갈라지면서 결국에는 계약 파기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건설업자 김흥태가 본인이 이용당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김흥태가 당시에 울산시의 그 담당 공무원을 수차례 고발을 했고, 또 김기현의 동생인 김삼현을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2018년 12월에 사건 송치를 했는데, 검찰은 참고인이 중간에 진술번복을 한다라는 이유로 아예 무혐의 처분을 내려버리고 기소조차도 안 합니다. 그냥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무마가 되어버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김기현의 비서실장 권력 남용 비리입니다. 이 사건은 김기현의 비서실장이 당시에 울산의 대단히 아파트 공사 현장에 특정 레미콘 업체를 콕 찍어서 일감 몰아주기를 시도를 합니다. 외압을 합니다. 그 시공업체의 현장 소장을 불러서 지시를 하죠. 그러면서 김기현의 그 비서실장은 그 대가로 수차례 골프 접대를 받고, 결국에는 김기현의 이 비서실장이 콕 집었던 그 레미콘 업체가 아주 좋은 조건으로 그 아파트 시공사와 공사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시장 측근의 외압으로 인해서 불공정한 계약이 성사가 되자 그 관련된 그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 관련된 경쟁업체들이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 청와대, 그리고 대검, 그리고 공정위 이런데 고발도 하고 또 투서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송병기, 당시에 부시장이었던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SNS로 이 사건을 제보를 합니다. 이렇게 고위공직자의 비리 혐의를 제보받은, 그럼 청와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런 비리를 제보를 받았는데 당연히 수사가 되게끔 해야 되겠죠. 그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그 소관기관인 경찰청에 수사 하라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 제보를 통해서 수사를 하게끔 만들었죠. 그게 바로 2017년 11월 달에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해서 경찰청에 사건 이관을 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인 2017년 12월 경찰청에서는 바로 관할 청인 울산지청에 사건 이관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수사 착수가 됩니다. 이렇게 사건 이관을 받은 울산경찰서는 2018년 3월 초에 울산시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합니다. 그걸 2018년 3월 15일에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해주죠. 그래서 그걸 근거로 2018년 3월 16일에 경찰이 울산시청 김기현 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을 들어갑니다.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울산시장인 김기현이가 다음 지방선거에 시장으로 공천을 확정받는 날이었습니다. 이거요, 아니 김기현이가 울산시장 공천 받는 거하고 범죄 혐의자 압수수색하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공천 받는 후보자는 압수수색하면 안 됩니까? 당연히 법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15일날 영장 발부받아가지고 그러면은 그 공천 받는 것 때문에 압수수색을 며칠씩 미룬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죠. 그런데 이 사건 역시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때려버립니다. 앞선 김기현 동생의 비리 혐의, 그리고 김기현 비서실장 비리 혐의, 이 고위공직자 측근들의 이 비리 혐의가 재판도 한번 넘어가 보지도 못하고 검찰의 손에 의해서 그냥 무죄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고래고기 사건, 울산 이 고래고기 사건 역시도 검찰이요, 중간에 그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고기를 불법이라는 확인도, DNA 검사도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불법 포획자에게 돌려줘 버립니다. 그 이유가 그 불법 포획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울산지검의 정관 변호사입니다. 정관 변호사. 검사로 있다가 나온 그 정관 예우를 해주느라고 불법을 무마를 하고 오히려 그 작물이 돼버리죠. 그 작물을 검찰이 시중에 유통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울산 지역의 시민단체가 바로 검찰을 고발을 하죠. 경찰에 고발을 했고 고발 접수를 받은 경찰이 검찰을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검찰을 수사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검찰이 온갖 방해, 모략, 오히려 정관 변호사의 그런 계좌 추적 이런 것들 압수수색 하려고 하니까 영장 아예 법원에 신청조차도 안 하고 발려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건 담당 검사는 갑작스레 12월 달에 캐나다 연수를 보내버립니다. 조사도 아예 하지도 못하죠, 경찰이. 이렇게 검찰이 본인들의 사건을 덮기 위해 본인들의 그런 부패, 비리를 덮는데 급격한 이 사건이 바로 울산 고래고기 사건입니다. 이렇게 검찰의 그런 부패와 비리 혐의로 인해 가지고 이 사건이 덮여지려고 하자 시민단체가 다시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 투서를 넣으면서 이 사건이 청와대 백원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특별감찰반이 이 사건을 조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울산 현장 조사를 나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숨진 특별감찰관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그냥 딱 하나입니다. 검찰의 비리죠, 비리.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사건 무마시켜버리고 범인 도주시켜버리고,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 또는 직무유기를 하면서 사건을 제대로 수사 안 한 검찰의 비리가 이 두 사건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 역시도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실익이 맞아떨어지면서 자유한국당이 권력형 게이트로 판을 깔아주고 검찰이 거기 들어가서 수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모든 언론들이 그대로 검찰의 발표대로 받아쓰면서 아주 큰 권력형 게이트가 되어가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 하명수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권력기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니 청와대가 제대로 수사하라고 하명한 게 뭐가 문제란 얘기입니까? 당연히 하명을 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게끔 해야죠. 그게 청와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명 수사요, 자유한국당 본인들의 전신인 전두환 시절부터, 아니 박정희 시절부터 당신들은 하명 수사가 아니라 하명 살인 교사를 한 집단들이 당신들 아닙니까? 국가 최고 공권력이 개입을 해서 국민들 모함해서 죄 없는 국민 간첩으로 음해시켜 간첩 조작 사건으로 만든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고요. 그리고 가까이 그냥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이것도 결국에는 청와대가 개입해서 국정원을 통해서
선거 개입한 거 아닙니까? 이거 바로 자한당 당신네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의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물며 2014년도 세월호 특조위 국가 공권력이 개입해서 그거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 당시에 황교안이가 개입을 해서 수사 무마하고 그 수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제대로 된 수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수사 못하게 하고 모가지 쳐버리고, 그게 바로 황교안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당신들은 아무리 현 정권을 뭐 부패 그리고 권력형 비리 뭐 이런 것들로 엮으려고 용을 써봐야 결국에는 당신들 얼굴에 침 뱉깁니다. 자유한국당 당신들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권력형 비리, 부패, 무능 이런 거에서 그냥 그런 똥들을 달고 사는 그런 똥개들이 그 짓는다고 그게 제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국민이? 본인들의 잘못에 대한 충분한 반성부터 해야만 국민들이 당신들의 그런 말에 조금이라도 믿음이 가고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네, 이상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아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하실 때 꾹꾹